다음에 단발 전기 내관 하는 것은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단발 전기 내관. 자, 단발 전기 내관이란 것은 하나하나씩 터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폭약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그 시차를 줘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발 전기 내관 또는 지발 전기 내관 이렇게 되는데, DS 또는 LP, 우리가 단발 전기 내관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DS, LP 전기 내관, 단발 전기 내관 사이에는 요 사이에 단발은 우리가 시차를 두는 것이 DS나 LP 요거의 전기 내관. 뭐 DS라는 거는 우리가 대시 세컨드 10분의 1이죠. 우리가 대시 뭐 세컨드. 자, 대시 세컨드 뭐 그거에 우리가 대시 그다음에 LP는 우리가 롱 페리오드. 우리가 이제 롱 페리오드는 어떤 긴 시간, 어떤 텀을 주는 시간이다. 대시 세컨드 그러면은 우리가 뭐 10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DS 전기 내관하고 그 다음에 LP 전기 내관. 지금 현재는 LP 전기 내관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MS 전기 내관하고 LP 전기 내관을 쓰고 있는데, 자, DS 전기 내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점화 장치와 장약 사이에 여기서 보면은 내관이, 요게 내관이 보면 전기 점화 장치. 우리가 내관 자체에서 뭐 전기에 대한 점화 장치가 있겠죠. 요 점화 장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관의 전기 점화 장치. 자, 전기 점화 장치와 그 다음에 요 사이가 뭐예요? 장약이죠. 요 장약. 자, 장약 사이에 연시 장치를 갖춘 것. 그러니까 시간의 지연 장치죠. 연시 장치. 자, 연시 장치를 갖춘 것으로 초시가 보통 몇 분의 몇? 100분의 20 내지 25죠. 20 내지 25초. 우리가 100분의 20 내지 25초 정도를 우리가 DS 내관 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롱 페리오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롱 페리오드 같은 경우는 1000분의 한 100 내지 한 200 정도 이렇게 시차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정전기 DS 전기 내관 또는 내정전기, 두 번째 보니까 내정전기 뭐 DS 요거는 또는 LP 똑같은 우리가 대시 세컨드나 롱 페리오드 시차를 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그 내정전기 내관이다. 그래서 내정전기 내관 요거의 전기 내관. 자, 전기 내관.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DS나 LP 전기 내관은 내정전기 성능을 갖는 것. 그러니까 내정전기는 항상 내정전기 성능을 갖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MS 전기 내관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순발 전기 내관. 우리가 순발 전기 내관 많이 이제 하고, 내정전기성 하는 거는 내관 자체에 내정전기 시험을 다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뭐 내정전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발 전기 내관이 우리가 0번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LP 내관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MS 전기 내관. 세 번째 우리가 MS 전기 내관. 자, MS 전기 내관이다. 요거는 뭐야? MS는 밀리세컨드죠? 밀리세컨드면 뭐가 돼요? 1000분의 1이 밀리세컨드죠? 그래서 1000분의 1인데, 우리가 보통 MS 전기 내관은 뭐다? 시차가 1000분의 20 내지 25. 그죠? SEC. 요거는 100분이고, 요거는 1000분이고. 1000분의 20 내지 25초를 갖는
우리가 요거에 대한 그 연시장치. 그래서 전기 점화 장치와 장약 사이에 연시장치가 들어간다는 요거 전부 다. 연시장치. 자, 연시장치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내정전기, 내정전기, MS 전기 내관. 요건 다 내정전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HP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 탐강용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진 탐강용 하는 것이 네 번째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진 탐강용. 자, 지진 탐강용 내관이다. 자, 지진 탐강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순발 전기 내관보다가 그 전기가 흐르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표가 있을 적에 우리가 탐강할 적에는 뭐가 입니까? 지진 탐강용 내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탐사하는 탐광 또는 탐사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탐사. 자, 탐사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탐강을 한다거나 탐사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탄성파. 자, 탄성파를 이제 우리가 지하에다가 쌓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피파. 우리가 P파나 또는 S파. 요런 탄성파죠. 자, 탄성파를 우리가 어떤 센서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하에 쌓아가지고 이 지하에 파가 들어가서 어떤 굴절이 돼서 다시 나오는 이러한 현상 또는 아니면은 요거는 뭐예요? 굴절법이죠. 탐사에서 굴절법이 되고 또는 아니면 지하에서 파를 쌓아가지고 어떤 신부에 들어갔다가 반사해서 나올 적에 이렇게 반사해서 나올 적에 요런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반사법이라 그러죠. 반사법. 그러니까 탄성파 탐사에는 굴절법과 반사법이 있는데 이 소스에서 파를 쏘는 시간하고 파가 전달됐다가 어떤 지층의 변화 구간, 어떤 지층 변화 구간을 만났을 적에 파가 반사하거나 굴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를 쏘는 시간하고 이 파가 되돌아오는 시간, 수진점하고 발신점하고 수진점에다가 센서를 놓고 파를 쐈다가 파가 돌아오는 시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지층의 경계선이나 지층의 상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안다는 것이 탐강용 내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시간차.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라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순발 전기 내관은 뭐가 됩니까? 이게 3MS라 그랬죠? 1000분의 3초 정도. 그러니까 1000분의 3초 정도의 딜레이 시간을 갖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지진 탐강용 전기 내관은 그 연시장치가 없는 것으로 전교의 절단과 천장력의 폭발 사이의 시간차가 뭐예요? 0.1 MS라 그랬죠. 0.1 MS.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빠른 순간에 전기가 통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1 MS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순발 전기 내관이다 하면 이제 품질에, 여기서 2의 3 우리가 품질. 전기 내관의 어떤 품질이 되겠죠. 그러면 순발 전기 내관 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정리를 하면 됩니다. 순발 전기 내관. 자, 순발 전기 내관은 우리가 관체, 내관의 요 관체, 전기 내관은 이렇게 선이 두 개 각선이 있겠죠. 여기 이제 전기 내관이 있고 여기가 P주가 있고 그다음에 요건 뭐가 돼요? 요거는 각선이라 그러죠. 각선. 그래서 각선의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시차를 내관의 호수가 크고 할 적에는 여기에 내관도 커지고 내관의 색깔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순발 전기 내관의 관체다 하는 거는 요 관체죠. 요 관체의 재질은 우리가 뭐예요? CU, 구리, 동이죠. 그 다음에 FE 뭡니까? 철. 그 다음에 AL, 알루미늄. 요런 재질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체의 재질은 우리가 CU,
FE, AL 관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관체의 길이는 공업내관보다 길다. 요 관체의 길이는 공업내관보다 길다 하는 거는 왜 길겠습니까? 요거는 화약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연시장치가 있기 때문에. 연시장치나 아니면 전기에 그 장치가 있으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장약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 장약 안에 있는 약, 요 장약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약이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펜트리트, 펜트리트. 그 다음에 지금 순발 전기 내관에서 약은 뭐가 있습니까? 펜트리트. 이제 여기서 순발이면 연시장치가 없죠? 연시장치가 없는 대신에 어쨌든 간에 전선에 대한 연결장치가 되는 거고, 우리가 폭약의 그 펜트리트, 그 다음에 테트릴을 주로 하는 첨장약, 펜트리트하고 화약이죠. 테트릴을 주로 하는 첨장약과, 요걸 펜트리트하고 테트릴은 뭐다? 첨장약이다. 첨장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폭약이 있어야 되죠. 기폭약이 뭐예요? DDNP. 우리가 DDNP라 그랬죠. 디니트로 나프탈렌. DDNP, 그 다음에 아지화연. 자, 기폭약이에요. DDNP하고 아지활연을 주제로 하는 기폭약이 있다. 그 다음 첨장약으로는 0.4 몇 그램? 첨장약으로는 여기서 보니까 0.4g. 0.4g을 표준으로 하고, 기폭약은 첨장약을 완폭시키는 데 필요한 양량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요 내관 자체의 성능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선. 우리가 각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네 번째 각선이 되어 있죠. 여기서. 자, 각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기 내관이 있으면은, 전기 내관을 터지게 하는 어떤 전선을 봅니다. 전선. 요걸 각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요것이 각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각선은 쉽게 말하면 전선이에요. 전선. 가느다란 전선 있죠. 우리가 전기 내관을 터지는 각선의 길이가 이제 가가지고 여기서 뭐가 이어져요? 보조 모선. 여기가 뭐예요? 각선에서 우리가 보조 모선. 그 다음에 보조 모선 이어지는 게 뭐가 됩니까? 모선. 그 다음에 이 모선에서 이어지는 게 뭐가 돼요? 여기 이제 발파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길이가 따라 됐지만 발파기. 그러니까 발파기에서 이제 그 모선을 갖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에 맞아서, 돌에 부딪혀서 뭐 날아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이제 망가지기 쉬운 선은 하나의 이제 보조 모선으로 연결하고, 모선은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 보조 모선은 뭐 예를 들어서 몇 번 쓰면은 또 갈아줘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조 모선이나 아니면 모선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선은 한번 발파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붙어 있다? 여기에 내관이 붙어 있고, 그 다음 내관 안에는, 내관은 이제 뭘 싸고 있습니까? 내관은, 요거는 내관이 되는 거고, 내관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가 돼요? 폭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폭약.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폭약에 또 이제 폭약이 이어지고, 폭약이 이어지면은, 이 폭약이 터지면 옆에 있는 폭약이 터지니까 순폭도 거리 안에 있으면 폭약이 터지는 거니까 폭약 안에 내관이 있고, 자, 요거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폭약에 내관이 같이 붙어 있는 요거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전폭약포라 그러죠? 그래서 전폭약포 제작을 한번 해보시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전폭약포, 그러니까 전폭약포는 다룰 적에 우리가 내관이 꽂혀 있으니까 안전하게 달아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약, 내관, 각선, 보조모선, 모선, 발파기. 이렇게 해가지고 장약을 다 한 다음에 발판기에서 안전키를 눌러가지고 안전키를 연 다음에 발파를 충전해서 발파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하나에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수에 대해서는 뭐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단수는 이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은, 뭐 특징적인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이제 그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103페이지. 자, 성능. 그러니까 내간의 성능 시험 중에서, 2의 4번. 2의 4번의 성능. 성능 중에서는 1번,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연판 시험이 있죠? 연판 시험. 자, 이제 내간은 여기 내간입니다. 내간이고, 그 다음 이제 연판 시험 그러면은, 우리가 연판이라는 거는 뭐 연판이든지 또는 우리가 납판 시험. 열이 납이니까, 납판 시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판 시험, 납판 시험. 그래서 두께 4mm의 연판을 관통할 것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두께 4mm 숫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두께 4mm의 뭐다? 연판을 관통할 것. 관통할 것. 여기 이제 성능 시험할 적에 내간이라면은 연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연판 시험이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연판에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요게 연판이, 요 판때기가 그 나판인데 요 나판의 두께가 몇 밀리냐 하면은 요것이 4mm입니다. 자, 4mm 위에다가 내간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내간을 올리겠죠? 내간을 올려놓고 발파를 이제 예를 들어서 발파기로 내간을 이제 점화를 하죠. 자, 점화를 시키면은 이 내간이 이제 그 터질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간이 터지면은 그 위력이 이 밑에 방향으로도 위력이 가고 이 옆으로 방향도 위력이 가겠죠. 순간적으로. 옆에 가는 방향은 여기에 있는 어떤 나판에 대한 흔적을 나타내는 거고 흔적에 대한 위력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관통하는 거는 여기 위력이 일로 밑으로 가니까 이 위력에 의해 가지고 연판 시험은 내간이라면은 4mm 나판을 관통할 것,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간 하나가 터짐으로 해가지고 4mm의 나판을 못 뚫으면은 내간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여기 이제 성능 시험 중에서 연판 시험이 있고 둔성 폭약 시험. 둔성 폭약 시험이다. 자, 둔성 폭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둔감한 성질. 민감이 아니고 둔감한 성질. 자, 둔감한 성질, 그러니까 둔한 폭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감의 반대말이 되겠죠? 우리가 좀 둔한 폭약도 너무 민감한 폭약이 아니라 좀 둔한 폭약도 내간으로 터지게 이제 그 폭발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실험을 하는 것이 둔성 폭약 시험입니다. 그 둔성 폭약 시험은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TNT 기준이에요. 자, TNT 몇 퍼센트? 70%. 그 다음에 플러스 탈크. 탈크가 활석이죠. 자, 활석 30%. 7대 3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TNT 70%, 탈크 30%의 시험체를 기폭할 것. 30%의 시험체. 자, 여기서 보면은 시험체를 기폭할 것. 자, 터지게 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TNT라는 거는 조금 좀 민감하죠. 트리니트로 톨루엔이죠. TNT. 우리가 TNT 군용 폭약으로서 굉장히 그 위력도 세고 민감하죠. 자, 요 폭약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데 둔성 폭약 시험을 한다는 건 TNT에다가 뭘 쓴다? 탈크. 활석가루. 탈크라 그죠? 탈크 30%를 섞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폭약 자체가 예민하지가 않고 좀 둔해지겠죠. 자, 둔해지는 이러한 것을 둔성 폭약 시험에 이걸 자체를 가지고 내간을 터뜨리면 이 폭약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둔성 폭약 시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연판 시험에는 두께 4mm의 난파를 관통할 것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둔성 폭약 시험에는 우리가 TNT가 70%, 활석이 그 탈크가 30%인 그 시험체를 기폭할 것. 그래서 70대 30%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이제 내관의 성능 시험이 됩니다. 성능 시험. 나중에 시험 문제는 언제 내관의 성능 시험에 대해서 종류와 그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을 해야 됩니까? 자, 납판 시험 또는 우리가 연판 시험. 그림 그리고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설명합니까? 둔성 폭약 시험. 자, 둔성 폭약 시험 어떻게 한다? TNT 70%하고 탈크 30%의 시험체를 폭발시킬 수 있는 내관. 그것이 내관 성능 시험의 두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 내관의 성능 시험 중에서 세 번째가 뭐예요? 점화, 그 다음에 전류 시험. 점화 전류 시험. 자, 점화 전류 시험은 각각 정해진 통전 시간에 있어서 하는 거는 각각 정해진 통전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순발은 0번이고, 예를 들어서 넘버 1번, 예를 들어서 내관 번호가 넘버 2번, 넘버 3번 이렇게 이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은 0번이라는 거는 0번 중에서도 이제 요거는 순발이니까 그냥 전기가 발파 키를 누르면은 바로 전기가 터지는 거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0번 다음에는 나눠지는 것이 넘버 1번, 넘버 2번, 넘버 3번 이래 나눠지면서 이쪽 위에 거는 뭐 예를 들어서 LP 내관이다 또는 뭐 DS 내관이다. 요거는 지발 내관이죠. 단발 내관. 그러니까 LP나 DS인데 지금 현재 나온 건 LP가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LP 1번이다. LP 1번이면은 1000분의 뭐 200이다. 1000분의 200, 1000분의 100, 1000분의 뭐 100초다. 1000분의 100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넘버 2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0분의 뭐 200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순발이다. 순발이면은 LP가 아니고 뭐가 돼요? 요 내관은 뭐가 됩니까? MS 내관이 되죠? 밀리세컨드 내관. 그러면 밀리세컨드 내관이니까 요거는 뭐가 돼요? 1000분의 1000분의 20 20세크다. 1000분의 20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0분의 25초다. 한번 보시면은 초시가 있죠. 자, 1000분의 25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가 돼요? 1000분의 50초다. 이런 식으로 25초 간격으로 터지죠. 그럼 여기 MS 넘버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연시 장치가 있는 거니까 지연된 시간에 시차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정해진 통전 시간에 있어서 0.25A의 직류 전류로는 여기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지연 시차에 뭐다? 0.25A. 자, 0.25의 직류 전류죠. 0.25A의 무슨 전류? 우리가 직류하고 교류가 있죠. 자, 직류 전류. 자, 직류 전류로는 직류 전류로는 발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0.25A입니다. 0.25A의 직류 전류에는 내관이 터지지 않고, 그 다음에 1.0A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1.0A의 직류 전류로는 발화할 것.
발화할 것. 자, 요것이 뭐예요? 점화 전류 시험이죠. 점화 전류 시험.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내정전선이 있지만은 너무 예민한 전기에 터져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예민한 전기의 그 암페어에 따라서 터지지 아니하도록 그래 최소한 0.25 암페어 미만에서는 내관이 터지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 1.0 암페어의 직류 전류에는 내관이 터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 0.25인데 요 중간 갭은 있지만 0.25 암페어 이하에서 터지면은 우리가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0.25 암페어를 기준 잡아가지고 자 점화 전류 시험에는 0.25 암페어 이하에는 발화하지 아니할 것, 내관이 터지지 아니할 것. 그다음 우리가 1.0 암페어의 직류 전류에는 발화할 것 하는 것이 이제 내관의 그 성능 시험이죠. 그다음에 내수성 시험. 자, 네 번째 내수성. 물에 견디는 거죠. 자, 내수성 시험이다. 자, 내수성 시험은 자, 수압 1kg 평방센티에서 1시간 이상 자, 침수시킨 후 납판 시험을 실시하고 연파이나 납파이나 우리가 납판 시험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납판을 관통할 것. 납판을 관통할 것. 자, 내수성 시험은 자, 어쨌든 간에 내관 자체가 내관이 수압, 물속의 압력이 단위 평방센티당 1kg에서 정도 1kg 정도에서 1시간 이상 그 안에서 침수시킨 다음에 물속에 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꺼내 가지고 물론 내관이 터져야 되고 그죠? 내관이 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에서 뭐 폭약이 흡수돼 가지고 폭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폭력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폭력이 떨어지더라도 납판 시험을 할 적에 납판을 관통할 것. 그러니까 몇 미리 납판이에요? 4mm 납판이죠. 자, 4mm 납판을 관통할 것 하는 것이 내수성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내수성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단별 발화 시험. 자, 단별 발화 시험은 단수가 낮은 것부터 순차 폭발할 것. 그러니까 단수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폭발할 것. 자, 요거는 뭔 얘기냐면은 자, 내관 번호가 예를 들어서 순발이 있다. 그러면 순발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번호가 쭉 19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자, 번호가 있을 적에 0번이 제일 먼저 터져야 되고 그 다음에 1번이 두 번째 터져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세 번째 터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터져야 되는데 번호가 빠른 것이 먼저 터져야 되는데 번호가 뒤에 늦은 것이 먼저 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오차가 달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오차의 범주에 의해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뭐 터널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우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터널의 신발 부분부터 발파를 해가지고 자꾸 이제 자유면을 확대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유면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발파에서 자유면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유면이라는 거는 공기와 접해
있는 면. 공기와 접해 있는 면은 자유면입니다. 또는 뭐 아니면은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외계, 바깥, 외계와 접해 있는 면. 요것을 자유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면이라는 것은 공기와 접해져 있는 면 또는 외계와 접해져 있는 면을 자유면이라 한다. 그럼 터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터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산이 이렇게 있다. 터널을 이렇게 뚫는다. 터널을 이렇게 뚫으면은 터널 막장면을 보면은 터널 막장면은 공기와 접해져 있는 면이 몇 면이에요? 한 면밖에 안 되죠. 한 면밖에 안 되니까 일자유면이 되죠. 일자유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터널이 있으면은 심 빼기를 해가지고 자유면을 이렇게 확대시킨 다음에 그 다음 자유면 이런 식으로 발판을 빵 이렇게 빵 이런 식으로 자유면을 확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적에 자유면이 뭐다? 외계 이 바깥 여기 이 앞에 면 외계와 접해 있는 면을 자유면이라 한다. 여러분들 그 시험 칠 적에 시험장에 우리가 화약류라는 거는 작업형이 있죠. 실기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기시험을 칠 적에 면접관이, 시험관이 그 수험생인데 자유면이 뭡니까? 하면은 잘 대답을 못해요. 우물우물 그래. 자유면이라는 거는 발파의 아주 기본이죠. 그러니까 자유면 그러면은 공기와 접해 있는 면입니다. 또는 외계와 접해 있는 면입니다. 이렇게 자유면요. 그러니까 이제 터널은 몇 자유면이냐? 터널은 근본적으로 1자유면이죠. 그 다음에 벤치 발파. 자, 벤치 발파는 벤치라는 게 뭐예요? 우리 계단 발파. 계단을 벤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벤치라는 거는 자유면이 이렇게 계단이 있으니까 이 앞면에 한 자유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한 자유면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벤치 발파, 아니, 이 노천 발파, 벤치 발파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자유면이 2개가 되는 거고. 물론 3개, 4개 될 수도 있죠. 옆면이 없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근데 우리가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은 벤치 발파 같은 경우는 자유면이 2자유면, 터널 발파 같은 경우는 자유면이 1자유면. 그러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면은 자유면이